자, 이전 강의에서 하나 좀 빼먹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PMP-TR과 MPN형 TR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MPN형을 많이 씁니다. MPN형을 많이 쓰는 이유는, 지금 MPN형의 어떤 전자의 흐름을 캐리어가 뭐냐면 이 전자이고요. PMP는 이 전공, 이 주로 이제 캐리어가 되는 거죠. 이 전자 스피드가 전공보다 2배 빠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MPN형을 많이 씁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MPN형을 많이 쓴다. FET도 마찬가지죠. FET도 우리가 P채널보다는 이제 N채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 전자의 스피드가 전공보다 빠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MPN형 TR에서는 FET에서는 N채널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표기 의미가 있는데요. 예전에 강의에서도 우리가 이거 많이 봤죠? 앞에 표기명, 뭐 다이오드, 컨덴서서부터 해가 저항서부터. 근데 이제 TR은 이런 그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지금 이 C 앞에 지금 C5707 같은 경우는 이 C 앞에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랬죠? 뭐가 ES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여기가 C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2는 뭐를 얘기하냐면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0이 붙었다. 0S 그러면 이제 포토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고, 1S 하면 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고, 2가 붙으면 2S 하면은 이제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는 거고, 뭐 3 같은 거는 이제 4극, 다리가 4개인 4극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S를 많이 붙이죠. 다리가 3개인 트랜지스터다. S는 뭐냐면 세미컨덕터를 나타내는 이제 약어를 써서 반도체다. 트랜지스터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ES, C. 여기 보면 여기 C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C가 C라 D로 되어 있는 것은 MPN형 TR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A나 B가 붙으면 이건 이제 고주파 트랜스를 얘기하는 거죠. PMP형을 얘기하는 거죠. PMP형. 우리가 지금 이 C5707을 많이 쓴다 그랬죠. C니까 여기서 C는 뭐냐면 MPN형 TR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혁명이 있는데, 물론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뭐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앞에 ESC5707을 붙여서 뭐 데이터 시트라면 이게 MPN이다 PMP다 알 수 있는데, TR은 앞에 있는 요거 보고도 C다 MPN형 TR이네, D다 MPN형이다, A나 B다 PMP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C1815 같은 것도 마찬가지 C니까 얘는 MPN형 TR이겠죠. 예. 왜 이걸 자꾸 따지냐면은 PMP형 TR 쓸 자리에 MPN형을 쓰면 안 되겠죠. 또 MPN형 TR 쓸 자리에 PMP 쓰면 안 되겠죠. 전류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회로 구성할 때 그 소자를 회로에 맞게 쓰는 건데, 틀리게 쓰면은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참고를 알아야 된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요런 그 의미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뭐 C냐 요런 것만 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뒤에 있는 거는 몰라도 되고. 자, 요런 의미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A, B는 PMP, C, D는 NPN.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트랜지스터 종류에는 이제 뭐 2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신호 같은, 우리가 소신호를 많이 쓰는데 보통 요렇게 요런 거나 세 발짜리 요런 TR이나 아니면 이제 꼭 그 TL431 같이 생긴 요런 TR인데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1아트만의 트랜지스터를 뭐 우리가 소신호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건 거의 소신호를 쓰지 파워 트랜지스터는 그런 걸 쓰지는 않죠. 예. 근데 앰프 같은 데서는 이제 뭐 굉장히 대출력이니까 증폭이 큰 트랜지스터를 많이 씁니다. 요런 이제 소신호라는 걸 쓰고요. 파워 트랜지스터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거 보면 이렇게 날개가 방열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열판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큽니다. 이거 앰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주로 방열판이 큰 이 트랜지스터를 많이 쓰죠. 1W 이상 이렇게 큰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거를 뭐 주로 이제 소신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볼 기회는 이게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앰프 같은 거 들어오면 이런 대출력 TR들이 많이 붙어 있죠.
뭐 표기명은 앞에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라. 근데 이제 아까 요 앞전에 얘기했던 C는 NPN형 T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SC5707을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게 되면 이제 그 이게 어떤 TR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다리 보면 뭐 1번이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 나오죠. 예. 그러듯이 우리가 이걸 보고도 알 수가 있다. 근데 C5707 같은 거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지금 TR이 지금 제품에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5707 같은 TR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잘 못 보겠어요. 또 C1815 같은 것도 보면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 시트에 찾아보면 뭐 VCEO, YC값, PC값, 뭐 HFE, 뭐 FR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의미를 한다. 근데 이것까지 다 알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만 할 뿐이지. 아, 이게 그런 의미다. 데이터 시트 찾아보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죠. 굳이 알고 싶으면 그거를 카피해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대충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좀 약간 뭐 어떤 원어를 갖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거는 좀 약간 틀리게 번역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건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SOT 323 타입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게 NPN인지 PNP인지 도저히 모르잖아요, 이거.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SMD 코드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PDF 파일 열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NPN인지 PNP인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보고는 몰라요. 굳이 찾아보고 싶다면 SMD 코드북을 열면 이 3으로 시작되는 거를 여기 3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3으로 시작되는 걸 보면 되겠죠. 3으로 시작되는 걸 보면 여기 이제 3FT라는 게 있네요. 여기 이제 BC 857BW로 찾으면 이게 이제 어떤 거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 풀네임이 나오죠. 여기다가 다 워낙 조그마다 보니까 여기다 기록을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코드북을 만들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만들 때 무슨 규칙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규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찾아서 요 풀네임을 찾아서 요걸로 다 이제 검색하면은 이 TR이 뭐 어떤 TR이다, 어떤 스펙이 나오겠죠. 그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3FT를 찾아봤더니 그 명을 찾아봤더니 나오네요. 이게 BC 857BW 찾아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 TR이 이게 어떤 거라는 게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SMD 코드북을 뭐 찾을 기회는 많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찾으면은 좀 편리하지 않겠나. 코드북을 반드시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몰라요. 이걸 자주 갈아본 사람은 그래 이거 SOT 323 TR이야 TR인데 PNP야 NPN이야 알 수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겠죠 이거를. 자, 그래서 SMD 코드북은 고를 때 활용을 하라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C5707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TR 보면은 다리 3개가 나와 있는데 뭐 틀리게도 보편적으로 그래요. 좌측부터 해서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생긴 TR도 있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동그랗고 앞에 납작한 게 있는데 요렇게 된 TR이 있어요. 요렇게 다리 3개. 요것도 앞이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다리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게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앞에 좌측부터 첫 번째 다리가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정확한 거는 데이터 시트 찾아보면 나오겠죠. 핀맵이. 그래서 요거는 아까 C는 뭐라 그랬죠? A자 B자로 나가면 PNP형 TR, C하고 D로 나가면 NPN형 TR을 했죠. NPN형 TR 맞죠? 보니까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오드 2개를 양쪽에 이렇게 붙인 거더라. 그래서 플러스 즉 P형 반도체를 공통으로 빼서 베이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P죠. 그 다음에 컬렉터 에미터는 마이너스
N형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를 양쪽에 놓고 가운데다가 얇게 층을 만들어서 P형을 붙여놨다. 그게 이제 C5707의 구조입니다. 아, 이걸 도대체 난 핀맵을 보기도 싫고 그냥 난 지금 다기능 테스터가 있어. 다기능 테스터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핀맵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꽂아서 이렇게 보니까 요게 1번이죠. 1번, 2번, 3번이죠. 되니까 바로 나오네요. 여기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다기능 테스터라도 우리가 그 핀맵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데이터 시트를 찾는 연습을 이제 계속 좀 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 자꾸 찾아봐야 이제 영어 실력도 늘고 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도 알 수 있고 개요도 알 수 있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애우게 되죠. 근데 이제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다기능 테스터로 꽂아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핀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가 알려준다. 뭐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로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이 구조를 보면 되죠. 항상 이 머릿속에 구조를 익히시라고. 이렇게 여기 다이오드가 두 개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베이스하고 컬렉터 간, 즉 요 베이스하고 요 컬렉터 간을 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잰 거게 요거.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하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다이오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건지 보면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즉 여기 베이스가 1번 단자가 베이스죠. 여기다 플러스 봉을 놓고 컬렉터에다 마이너스 봉을 댄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그림 되니까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정방향. 그죠? 정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0.66이 나왔어요. 정상이죠? 0.6V 이상이 정상이니까. 근데 이거를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하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여기다 플러스를 대면 얘는 역방향이가 통하면 안 되겠죠. 통했다. 불량이겠죠. 쇼트죠. 쇼트. 예. 그래서 양쪽 다이오드가, 즉 요게 양쪽으로 된 다이오드가 정상 동작하냐가 보면, 그죠? 이게 양품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겠죠. 이 구조를 보면.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빨리 떠오르는 게,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두 개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한번 재고, 그죠? 이렇게 한번 재고, 그러면은 이것이 도통이 정방향으로는 0.6V가 나오고 역방향으로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다이오드 특성이 그렇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방향으로 안 흘러야 되니까, 역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TR이 쇼트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베이스 컬렉터가 재니까 0.6V가 나왔어요. 물론 또 여기도 재있대 베이스하고 에미터 간에 또 전류를 한번 재봐야 되겠죠. 0.6V가 나오겠죠. 정상인 거는. 그럼 이제 정상이고, 만약에 재니까 역방향으로 또 재니까 도통이 된다. 그거는 불량이겠죠. 쇼트죠. 그렇게 해서 다이오드 개념을 생각하고 두 개의 다이오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면 되겠죠. 트랜지스터 뭐 핀맵을 찾는 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기능 테스터도 없고 또 데이터 시트도 보기 싫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깨우르신 분이 있죠.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가 핀맵을 어떻게, 이게 PNP인지 NPN인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기능 테스터도 없고 디지털 테스터기만 하나 딸랑 있고 데이터 시트도 보기 싫고 그러신 분들은 이 디지털 테스터기 갖고 우리가 핀맵을 알지 못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서 NPN-TR이다, PNP-TR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봐야 되겠죠. 구조. NPN형을 예를 들어 볼게요. NPN형은, 그죠? 베이스가, 즉 다이오드 두 개를 양쪽으로 붙여놨는데 플러스 공통을 우리가 P형으로 해서 우리가 베이스로 만들었다. 나머지 이제 마이너스형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 자, 먼저 베이스를 찾아야 되겠죠. 자, 하나의 어떤 테스트봉을 이미 한 단자에다 대고 양쪽을 댔을 때 두 개가 통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대가지고 양쪽을 재니까 다 도통이 0.6V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가 공통단자예요. 그죠? 여기 공통단자. 이게 베이스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그 공통 단자가 검은 리드봉을 될 수도 있고 플러스봉을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플러스봉을 됐다면 이게 NPN형 TR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하나의 테스트봉을 트랜지스터 임의 단자에 대고 다른 하나 테스트봉을 남은 두 단자에 교대를 됐을 때 테스터기의 지침이 그러니까 그 계기 액정이 표시된 것이 0.6V가 나온 상태에서 보면 NPN형 TR이니까 이 TR 베이스가 플러스 공통이잖아요. 이게 베이스가 플러스니까 적색 리드봉을 된 여기 단자가 적색이라면 여기 전개 적색이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NPN형 TR이다. 또 베이스다. 그렇게 판정은 되는 거죠. 그러면 베이스는 찾았어. 컬렉터 에미터는 어떻게 찾냐? 항상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둘 게 뭐냐면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은 베이스 컬렉터 간 전압보다 0.001V가 항상 커요. 그래서 크다 그러면은 그죠? 이것이 베이스다, 컬렉터다, 이미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전압이 항상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이 항상 높으니까 한 단자를 댔을 때 높다, 요건 낮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에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으면 되죠. 근데 이렇게 과연 찾는 사람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부 차원에서는 한번 해보세요. 공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이제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한 단자를 임의 단자 테스트봉 한 단자를 임의 단자에 놓고 양쪽을 쟀을 때 양쪽 다 두 단자가 나온다. 0.6V 나온다 그러면 그 공통으로 된 리드봉이 플러스 리드봉이냐 마이너스 리드봉이냐. 플러스 리드봉은 이 구조에서 보듯이 이 NPN형 TR은 여기가 플러스 P형 반도체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럼 적색 리드봉 됐다 그러면 얘가 이제 NPN형 TR이라는 걸 일단 알았어요. 알고 나서 나머지 이제 콜렉터 베이스를 찾을 때는 전이차로 찾는 건데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은 항상 베이스 컬렉터 간 전압보다 0.01V가 크니까 전이차로다가 우리가 그 핀 맵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찾는 사람 좀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찾기 전에 먼저 뭐 보통 보면 뭐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뭐 보시는 분들이 더 많더란 얘기죠. 근데 이제 굳이 싫다 하면 나는 이게 싫어 이 방법이 그러신 분은 뭐 이렇게 찾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PNP형도 마찬가지죠. PNP형도 뭐 다를 바 없어요. 자, PNP형도 우리가 보면 만약 흑색 리드봉을 어떤 임의 단자에 대고 양쪽을 쟀을 때 0.6V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흑색 리드봉이 공통이니까 PNP형 TR을 보면 이 공통 단자 베이스가 PNP니까 이가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흑색 리듬을 여기다가 댔다. 그럼 이게 공통이니까 PNPTR은 베이스가 공통이 마이너스지. 이게 공통이니까 베이스는 찾았단 말이에요. 컬렉터 에미터 NPN형 TR 마찬가지로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이 베이스 컬렉터가 0.001V가 높다 그러니까 높으면 얘가 이제 이미터라고요.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컬렉터가 되겠죠. 예. 그래서 PNP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자, 공통 단자가 적색일 때는 NPN, 흑색 단자가 공통일 때는 PNP. 이래서 우리가 TR 핀맵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적용 사례. 제품에 어디에 도대체 사용하는가? 메인보드에 보면 여기는 요런 TR이 이렇게 있습니다. SOT323 타입의 TR이에요. 요런 거는 표기명을 SMD 코드북을 보고 찾아야 되겠죠. 이 PNP인지 NPN인지. 찾기 싫어. 그러면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 단자 찾는 방법 지금 방금 전에 알려드렸죠. 그렇게 메인보드에서 요런 TR들을 씁니다. 이렇게. 자, SOT323 아주 콩알만한 조그맣죠. 콩알보다는 더 작죠. 콩알은 큰 편이죠. 예, 요런 TR을 씁니다. 립스보드에 보면 옛날 뱅큐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모양이 TR이나 FET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TR 요 두 개를 가지고 스위칭을 했어요. 예전에. 이게 잘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다 걷어내고 다 뜯어버리고 여기다가 인버터를
얹어가지고 우리가 개조를 했죠. 이 C5707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5707을. 이게 잘 나갑니다, 이게. 옛날에 이거 많이 수리했죠. 이런 TR을 써요. 지금은 이렇게 립스보드 인버터 쪽에, 지금 뭐 LED 모니터다 보니까 뭐 안 쓰지만, 그래도 아직 나오는, 뭐 수리용으로 들어오는 CCFL 방식의, 모니터들은, 이런 TR 쓰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FET 하나 쓰는 것보다도 일을 많이 하니까 더 나가는지 잘 나가서 많이 갈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AD 보드에도 보면 우리가 그 인버터 쪽으로 5V 온오프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보통 보면 요 인버터 케이블 커넥터 단자에 보면 요 앞에 보통 보면 이 TR들이 있어요. SOT33 TR이죠. PNP, MPN-TR 두 개를 주로 많이 쓰는데 요게 요런 이제 TR을 씁니다. 요것도 단자 찾는 거 테스터기 갖고 SMD 코드를 보기 싫다 그러면 테스터기 가지고 PNP인지 MPN인지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요. 패널 보드에도 보면 이렇게 TR을 씁니다. SOT323 TR 타입의 TR을 이렇게 써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쓰죠. 스위칭용으로. 인버터 보드에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TR이 있죠. 여기 TR, TR, 여기 TR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앞전에 두 개는 콘덴서고, 요 뒤에 두 개가 Q1, Q2로 되어 있네요. 여기 TR입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 마킹이 되어 있는데 SMD 코드북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다가 우리가 MPN-TR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한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알 것 같지만 또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고장난 것보다도 양품이죠. 항상 우리가 측정할 때는 불량보다는 양품을 갖다 놓고 측정의 정확함을 알 수 있으니까, 요런 인버터 같은 거는 이제 매장에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 놓고 한번 측정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맞네 아니네 하고 알 수가 있으니까. 트랜지스터 양부 판별은 보통 보면 디지털 테스터기나 스마트 트위저로 많이 해요. 스마트 트위저는 이제 이 집게 형식으로 돼 있어서 조그만 공간을 하기 좋다고 그랬는데, 보통 트랜지스터는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트위저 쓰는데 편리해서 쓰는 거죠. 보면 작업성도 좋고, 그래서 요런 이제 장비가 있어요. 자, 트랜지스터의 이제 불량 유형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한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보통 보면 이 TR이 과전압에 걸려서 타는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역방향으로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 모드를 했을 때 통하지 말아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통했다 그러면 쇼트겠죠. 그 다음에 이 열화되는 게 있어요. 열화. 좀 우리 옛날에 온돌방 같으면은 장판이 누렇게 눌듯이 열화되는 게 있고, 이 냉납이라는 거 항상 있다고 그랬죠. 오래 쓰다 보면은 회로에서 TR 다리하고 회로 패턴 기판하고 회로 패턴하고 이 회로가 연결 안 된 떨어진 상태로 이 냉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의 이 유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트랜지스터 양부 판별을 하는 걸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한다면, 일단은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레인지로 맞춰놓고, 여기다가 맞춰놓고 요쪽 방향 한번, 요쪽 방향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MPN-TR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C니까 MPN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 나오겠죠. 그거를 1번에다가 적색 리드봉을 공통으로 대고, 그죠? 2번에다가 흑색 리드봉을 댔더니 당연히 0.6V가 나오게 됐죠. 자, 1번에다가 공통이니까 플러스 리드봉을 대고, 에미터 마이너스죠? 콜렉터 마이너스죠? 에미터에다가 흑색 리드봉을 댔더니 0.6V 정상. 여기다가 거꾸로 역방향으로 한번 해서 역방향으로 측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면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린다. 반대 방향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개념이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댔어요. 여기다 플러스 리드봉을 댔어. 역방이 당연히 안 나와야 되겠죠. 나오면 쇼트. 여기다 플러스 리드봉을 대왔어. 나온다. 그럼 역방향 나오면 쇼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부 판별을 하는 거죠. TR은. 쉽죠? 그래서 0.6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고,
만약에 0.6V 나오는데 0.6V, 0.2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진행성 불량이죠. 그죠? 용량 감퇴. 그래서 갈아주면 되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쇼트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렇게 베이스에다 이 그림처럼 베이스에다가 이 C라는 것은 NPN이 알았으니까 C는 NPN이 항상 베이스가 플러스 NPN이니까 여기가 플러스다. 이게 공통이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리드봉을 대고 양쪽 방에다 이렇게 흑색 리드봉을 댔을 때 0.6V가 나와야 되고 반대를 흑색 리드봉을 베이스에다 공통으로 댔을 때 양쪽으로 되면은 역방향이니까 얘가 측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품 분량을 재는 것은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잰다. 자, 이제 FET로 들어가 있는데요. FET는 다음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은 동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클릭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